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요, 볼보의 중형 세단이죠. S60 B5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릭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DM 재설정. 와, 근데 이 시승차는 누적거리가 38km 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새 차군요. 아껴서 잘 타야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 2.0 4기통의 싱글 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출력은 250마력과 350Nm로 35.7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앞바퀴에 힘을 보냅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S60은 B5의 단일 트림 한 가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륜 구동에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에 판매되는 S60 B5에는 다이나믹 샤시가 들어있더라고요. 스포츠 서스펜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차의 타이어는 235-40R19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였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항상 승차감 체크하는 구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반듯한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여기서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네, 다리 연결 부위를 넘어갈 때에도요, 굉장히 부드럽게 넘는 편입니다. 어떤 그 단단한 세팅의 서스펜션들이 보여주는 그런 통통 튀는 느낌은 일단 이 구간에서는 전혀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어느 정도 고른 상태라면은 이 차의 승차감은 뛰어난 편이다 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자, 조금 더 가서 좀 포장한 지가 오래된 노면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구간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선 또 느낌이 어떤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그러니까 그 요철의 높이 차이가 있는 데서는 충격을 좀 동반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드린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노면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구간에서와는 좀 차이를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탑승자가 몸으로 바퀴가 갖고 있는 미동을, 그러니까 미세한 그 움직임들을 탑승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또 통통 튀는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전해지는 느낌은 여전히 좀 걸러져 있고 정제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노면의 컨디션에 대한 정보는 이 몸으로 좀 알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점은 이 차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샤시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볼보 모델의 리뷰를 통해서 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S60 B5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의 이전 그 볼보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채널에서의 볼보 리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갖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니까 전기로만 차를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이 엔진의 크랭크 축에 벨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ISG라고 하는데요, 인테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8V의 별도의 배터리로 이제 구동이 되는 거고요. 그 배터리의 충전은 항상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회생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갖고 있는 자체의 출력은요, 10kW, 그러니까 13.6마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가 갖고 있는 토크는 40Nm로
4.1kgm에 해당하는 그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터가 갖고 있는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모터는 어떤 그거의 자체만의 힘으로 차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떨 때 기여를 하느냐면요, 이 차가 갖고 있는 터보 엔진이 이 낮은 RPM에서 이제 갑자기 가속력을 높여야 될 때, 네, 그럴 때 추월 가속 시에 엔진의 응답성에 이 전기의 순간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순간 가속력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차가 이제 완전히 멈출 때 자동으로 꺼졌던 엔진이 다시 재시동이 걸릴 때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의 넉넉한 출력으로 엔진의 시동이 부드럽게 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통합형 이 스타터 제너레이터는 또 약간의 연비 향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의 하이브리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엔진의 시동이 꺼졌잖아요. 계기판에 이렇게 녹색으로 그 동그란 A 표시가 났죠. 그럼 잠시 뒤에 이제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시동 걸릴 때의 반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엔진이 꺼져 있는데요. 네, 어떤 뭐 엔진에서의 진동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의 재시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행 중에 장점을 발휘한 때가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 이렇게 언덕을 항속 주행으로 갈 때 조금 가속을 하고 싶을 때 엑셀을 조금만 밟으면요, 네, 그 터보 차저가 본격적으로 빌드업을 하기 전에 모터가 재빨리 그 순간적으로 10마력 이상과 그 다음에 이제 4.1kgm의 토크를 이제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터보가 힘을 완전히 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답답함이 없게 만들어줘서 일상에서 주는 편리함이, 그러니까 주행 중에 주는 편리함이 굉장히 좋다 하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볼보는 해외 여러 군데 공장에서 모델마다 다르게 생산을 하고 있죠. S60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 왔는데요, 볼보가 올해 발표하기를 이 차의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은 이제 올해 6월로 종료를 하고, 이제 볼보의 미국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XC90의 전기차 버전인 EX90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는 2025년형을 끝으로 S60은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라들의 S60은 중국의 청두 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버전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인 정보를 저는 알 수도 없고, 네, 어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휘발유 모델들은 이제 배출가스 진단 장치가 미국 버전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버전은 25년형을 끝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버전도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니면은 미국 버전은 더 이상 만들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지를 중국으로 옮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네, 미국 버전을 따라서 단종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60이 마음에 드는데 이 차의 운명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할지 말지를 선뜻 이제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은 어떤 차의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구형이 되는 차는 당연하게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고차 가격도 더 이제 감가가 반영이 되죠. 근데 이 차는 이 이후에 다음 세대의 S60이 더 이상 나올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더 이상 이 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후속 모델이 계속 나오는, 네, 그런 모델들과는 좀 다른, 네, 그런 가격 추세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도
미래를 다녀와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그런 중고차의 시세에 대해서 무슨 트렌드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후속 모델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델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를 마음에는 드는데 앞으로 좀 이 차의 운명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고 불확실하고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불안함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 본인의 정신건강상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이제 S60이 마음에 들고 또 이 차를 한번 데려오면 또 오랫동안 보유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요, 그런 분들은 이 차를 마음 놓고 출고를 하신 다음에 하루라도 더 일찍 이 차와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본인의 만족감을 더 높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콘크리트 노면인 편도 1차선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차의 정숙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앞뒤 도어에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내등을 미리 좀 켜놓을게요. 한번 보시죠. 미세하게 타이어 구르는 소리는 좀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워낙 조용하고요. 맞은편에 차 지나갈 때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큰 차 지나갈 때 어떤 앞에서부터 옆으로 위치를 옮겨가는데도 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주행 중에 발생시키는 그 외부로부터의 소리는 잘 차단이 되어 있고 타이어에 구르는 소리만 미세하게 난다 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볼보 S60의 내외관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SPA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형급부터 대형까지 다 공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아니면 전륜구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상에 굉장히 독특한 점은 이 앞 도어하고 앞 차축의 중심선까지 이 길이가 상당히 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차가 다이나믹해 보이고 이 앞부분에서의 디자인 특성이 좀 후륜구동차스러운 그런 디자인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옆라인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차의 타이어는 이 컨티넨탈의 타이어고,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컨택트 6, 그 볼보 순정을 의미하는 VOL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사이즈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235, 40, 1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 사이즈가 타이어가 동일하고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차의 좀 디자인 특성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B5의 이 울트라 브라이트 다니엘 트림으로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마감과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나파 가죽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양쪽 모두 이제 마사지 기능과 전동으로 이 볼스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쿠션 익스텐션 그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개 스피커에 바워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프트 패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이 대시보드 윗부분도 요거는 이제 좀 까실까실합니다.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의 이제 세로 방향의 이렇게 그 터치 스크린이 되어 있는 거는 최근의 모든 볼보와 동일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브랜드라고 하죠. 오레포스라는 거기에서 만든 이 크리스털 재질의 기어 셀렉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아둘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약간 오픈포 형태로 이렇게 우드 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고요. 네, 이제 뭐 이거는 특별한 게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시트 메모리는 운전석에도 있고 이 조수석에도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자리 공간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진을 켠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자리 모두 네, 좀 충분한 그 성인이 앉을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레그룸은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차의 휠베이스를 생각하면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뒷자리에도 좌우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4존 네, 그 공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자리에도 양쪽에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C타입의 그 충전 단자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좌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은 그냥 적당합니다. 뭐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자리 공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의 어떤 휠베이스의 길이에 비해서는 실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뒷자리가 좁은 것은 아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SPA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터널이 좀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전륜 기반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전동화될 경우에는 이 공간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은 또 전륜 기반이지만은 사륜 구동일 때에도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뒤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확보하느라고 블록 튀어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용 송풍구는 여기 B필러에도 양쪽에 이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이 차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네요. 이건 좀 의외입니다. 네, 안쪽으로 좀 깊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그리고 이쪽에 12V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삼각대 그거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네요. 그리고 닫을 때는 네, 여기를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만지지 말고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차가 이제 올해 6월로 미국에서의 생산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용 S60의 미래가 어떤지, 그러니까 운명이 어떤지 그게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 차의 아쉬운 점을 이것저것 물론 내용도 별로 없지만 그 말씀을 드려봤자 그게 뭐 앞으로 모델 체인지가 될 수도 아니고 또 뭐 후속 모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정도 가격대고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면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는 사양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전동식으로 여닫히는 트렁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토 트렁크이긴 하지만 네, 그게 전동식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좀 개인 취향을 담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이 시프트 패들이 이 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프트 패들이 없는 거는 많은 볼보 모델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이 S60에서 아쉽다 라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차를 지금 시점에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차의 후속 모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언제까지 판매될지 그런 운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차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종료되는 이유가 이 S60 모델 자체의 이유보다는 볼보 내부에서 봤을 때 새롭게 출시되는 그 전기 SUV인 EX90에게 그 생산 라인을 양보하기 위한 그런 결정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S60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시기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이상한 결정은 아니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키지 않으시면 이 차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S60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돈을 주고 신차로 살 수 있는 이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 중에 탑티어급의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한번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 차를 꼭 경험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강추를 드립니다. 또한 이 차는 이제 후속 모델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만날 기회가 적어지죠. 아니면 없어지거나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차를 지금 시점에 선택하는 것은 결코 뒤늦거나 아니면 옳지 못한 선택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볼보 S60에 대해서 좀 시승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 뛰어나죠. 그리고 실내는 마감이나 편의사양 수준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수준 높습니다. 특히 이런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으로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앞자리 양쪽에 모두에 들어간 마사지 시트라든가 또 뒷좌석에 송풍구만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뒷좌석의 온도 조절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이 4존 에어컨까지 갖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요급의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달리기 실력 또한 감히 말씀드리지만 출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실력을 지닌 그런 팔방미인 같은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를 어떤 분들께 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께 저는 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볼보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고 또한 그 경험은 해보긴 해야겠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업료로 최소한을 지불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볼보 브랜드에 입문하는 자동차로서 이 차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확률로 감히 제가 좀 장담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어떻게 보면요, 이 볼보 브랜드가 내놓고 있는 이제 제일 고급 세단이 S90이죠. 뭐 디자인적으로나 고급스러움이나 편의사양 측면에서 S90의 주니어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급의 다른 이제 브랜드의 자동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달리기 실력만큼은 감히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을 앞으로 오랫동안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시점상으로는 이 차를 지금 리뷰하게 된 것은 이 차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는 매우 끝물에 겨우 좀 차를 타보게 된 건데요. 근데 이렇게라도 이 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은 볼보에서 이렇게 걸출한 스포츠 세단의 존재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이 뒤늦게 후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볼보 S60은요,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제가 주행한 총 주행 거리와 그때의 총 평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500km를 넘겼고요. 리터당 13.3의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 발표상의 복합 기준의 연비는 11.9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일으키는데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격한 주행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볼보 S60 B5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